자, 중단 위기를 맞았던 이 잼버리 대회 가까스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야 간에는 부실 운영의 책임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정기남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당 문재인 정부 당시 잼버리 대회가 유치된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야당은 대회를 개최한 현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잼버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유치하고 윤석열 정부가 개최한 행사인 만큼 여야와 국민 모두가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우려해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는 있으나 무리한 주장으로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악몽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무책임이 부른 예고된 참사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남 탓으로 열심히 책임 회피에만 매진 중입니다. 정말 뻔뻔한 정부입니다. 자, 직접 들어보셨으면 합니다만 많이 들으신 것처럼 이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또다시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 대변인께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강선우 대변인 지금 비난 성명 말씀하시는 걸 들으셨는데 네. 이게 저렇게 덮어놓고 비난을 하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전 정권 탓을 하겠습니까? 네. 이번 잼버리 대회는 특이한 점이 있죠.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전북도에서 유치 이후에 쭉 주도권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는 과정.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현 정부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지원에만 집중하고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전북도에 전적으로 맡겼다. 조직위원회에 맡겼다. 이런 입장인데 야당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하는 거니까 이 책임은 무조건 윤석열 정부가 져야 된다 하고 저렇게 공세를 취하니까 저희가 그 과정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윤재욱 원내대표 말씀대로 네. 문정부가 유치하고 윤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우리나라를 보는 세계인들의 시각을 당연히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잘 치르고 나서 그다음에 얘기하자. 지금은 정쟁이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잘 치르는 게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함께 해주셨습니다만 여당에서는 잼버리 유치가 이제 방금 전에도 얘기해 줬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루어졌다는 점, 또 예산이 꽤 많은 1,000억 당 예상 들어갔다는 거, 근데 잘 집행됐냐, 이거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얘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잼버리 정신이 뭡니까? 준비하라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정부가 남 탓할 때인가라는 점에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지금은 내 탓 공방할 때가 아니고 네. 책임 있게 수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대통령실에서 전라북도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책임론을 일정 부분 거론한 것이 이제 화근이 된 거거든요. 자, 이번 잼버리 대회 가장 큰 문제점 뭡니까? 준비 미흡 뒷북 대응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 출범 15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전폭적 대응을 약속한 행사입니다. 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국격을 실추시키고 이런 어떤 이 대회를 치른 것에 대해서 이 정부의 책임은 누구에게 탓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내 탓 공방 이전에 네. 저는 이번 행사를 최대한 수습하고 처리한 이후에 예. 자, 정부는 어디서부터 이런 부끄러운 문제가 시작됐는지 예.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잘 맞춰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좀 체킹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요.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민노총이요,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정치적 이석으로 잼버리 행사를 빌민 삼아서 새만금 신공항 예비 타당 조사를 면제했다, 이런 주장까지 했었습니다. 실제로 신공항 착공은 내년에나 시작될 것 같아요. 민노총의 이 주장은 왜 이 시점에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그 민노총 입장에서는 이 새만금 신공항 건설 자체가 본인들이 볼 때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 즉 봤더니 이게 미군 기지의 제2활주로로 지금 활용되는 그런 공사다. 예. 그러면서 거기서 비판 지점을 잡은 거예요. 결은 좀 여의도 정치권하고 다릅니다. 그러면서 뭘 지적을 했냐면 네. 새만금 잼버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 문재인 정권에서. 네. 정치적인 이속으로 그렇게 갔는데
그럼 양평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여당을 그렇게 비판하면서 본인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는 또 예타 면제를 이런 식으로 편의적으로 한 게 아니냐 그런 식의 비판을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새만금 잼버리 자체도 준비가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동안 잘 안 된 거 아니냐 여기까지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결국 민노총의 비판은 예비 타당성에 초점을 맞춰서 그 자의적인 어떤 선정 과정이라든지 취소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결국은 보면은 이 잼버리 대회의 준비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지난 정권에서 문제점을 민노총 차원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민노총 성명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새만금 신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이 사실 자체는 팩트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새만금 공항을 추진했던 송하진 지사는 네. 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사실은 전라북도의 치적 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 과정에서 예타가 면제됐다라고 하는 점이 지적한 건데 저는 지금 민노총이 제기하고 있는 그 문제점이 예. 미군 기지 제2활주로 건설 사업 이것들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사실관계가 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예. 또 지금 시점에서 당시에 새만금 유치 과정에서 있었던 공항 면제 타당성 조사라든지 예비 타당성 예비 면제라든지 이런 것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 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또 책임 있게 수습하는 것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대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를 민노총이 성명을 냈다는 얘기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지난해 국감에서도 잼버리의 준비 부정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폭염과 해충 등 대책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걸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여가부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좀 준비가 부족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 여가부가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이 책임을 피할 여지가 없겠죠. 물론 여가부만이 아니라 뭐 행안부, 뭐 문체부 이 세 개 부처가 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 준비 과정에 관여돼 있고 또 전북도지사가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누가 그러면은 컨트롤 타워의 핵심이냐 이 부분에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이것을 준비하는 주무부서는 여가부였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대회를 이런 식으로 거의 망치는 수준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컨트롤 타워는 그럼 어디에 써야 될 것 같고 또 컨트롤 타워 역할이 제대로 됐는지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윤희석 대변인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컨트롤 타워는 여가부가 맞다. 여가부가 맞다. 5개 공동위원장 체제입니다. 예. 행안부, 문광부, 여가부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 중심은 여가부입니다. 이 말은 여가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가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여가부가 중심이 된 국가 행정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요, 잼버리 상황 관련해서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무더위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살펴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영해 문화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던 경험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일단 그 잼버리 대회가 잘 마무리되고 난 후에 이제 어떻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확인하고 조사하고 고칠 건 고치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의견이 같이 일치가 되고 있는데 당장 급한 것 대통령의 지시로 이제 관광 프로그램과 문화활동 프로그램 지금 긴급히 추가가 됐습니다. 남은 기간 대회가 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런 노력들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뉴스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지금 현지에서 야영하는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졌었고 그래서 퇴영을 미리 한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잼버리라는 것이 스카우트 대원들의 이 대형 대규모 야영 대회인데 예.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야영을 하려고 하는데 환경이 그렇게 됐다면 뭐 기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 뭔가 문화 프로그램이라도 짜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대원들이
그것을 느끼고 가는 것 또한 스카우트 정신과 그렇게 크게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는 거는 부가적인 또 하나의 성과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요.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관광을 하고 또 서울 야경을 투어하고 이런 관광 프로그램 스카우트 정신과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스카우트 정신이 이미 좀 훼손된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지금 정부가 뭐 정상 추진을 하겠다, 네. 또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만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좀 안일해 보인다. 그동안의 준비 부족, 운영 미숙이라고 하는 점에서 더 나아가서 예. 지금은 청소년들의 어떤 건강,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비상 대책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예. 그런 의미에서 문화체험 등으로 활용하면서 예. 나름대로 마지막 일정 자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각 지자체, 뭐 템플도 저기 사찰에서도 묻고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은 옳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불가피하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예.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을 활용한다든지 네네. 전국의 어떤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지금은 확장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휴가 기간 중에요. 현장 방문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예, 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윤 그렇습니다. 대통령 휴가가 내일까지인데요. 네. 뭐 휴가 중은 뭐 휴가는 휴가라고 볼 수 있지만은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잼버리 대회가 잘 되는 것이 가장 지금 국민적 관심사도 있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전 세계 나라에서 이렇게 잼버리 대회를 왔는데 이 대회 준비가 잘 안 되는 상황 당연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이 개영식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오셔서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하는 과정도 또한 크게 도움이 되리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킨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요. 이번엔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먼저 어떤 발언이 논란이 되는 건지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남편 사후에 제가 18년을 모셨어요. 부모님 모시고 혼자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홀로 살지만 비굴하지 않게 살면서 부모님 모시는 거 작년, 재작년 1년 사이에 다 두 분을 모시고 선산에 묻어드렸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어깨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자, 저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제 앞서 김 위원장 본인의 이 노인 폄하 발언을 사과하면서 남편과 사별 후에 18년간 시부모를 모셨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시누이가요, 이 말이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단 한 번도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다라고 시누이가 주장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김은경 위원장은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장만 있다는 말씀을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안타까운 일이죠. 김은경 위원장이라는 분을 뭐 국민들이 그 개인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네. 민주당이 혁신위원장을 맡고 뭔가 발언을 좀 부적절하게 함으로써 이게 불거졌고 또 가족 간에 이런 일이 있는 것 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민주당에서 혁신을 한다. 이런 어떤 가치를 들고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킬 때는 그 위원장에 대한 인선 과정을 좀 더 철저히 했어야 하는 거다. 이 비판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김은경 위원장이 대한노인회에 가서 사과를 하러 갔는데 표정 보면은 사과하러 간 사람의 표정으로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을 근거로 해서 내 진심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화법은 누구에게도 그 설득력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활을 본인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정치적인 수사법에 미숙하다 이런 지적을 또 안 할 수가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김은경 위원장의 혁신위원장 선임이 잘못됐다. 이것만 또 도드라지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그렇습니다. 달아야 됩니다. 예, 예. 자, 김 위원장의 시누이 김 위원장이 명절은커녕 남편 제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등의 아주 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상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장 신빙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뭐 개인사이고 가족사인데 그 주장의 신빙성을 얘기하기는 좀 대단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 신의 입장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가족사를 쭉 어떤 제기했다는 측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장의 신빙성 여부를 떠나 네네. 김은경 위원장이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좀 약간 의문되는 대목은 있어요. 예. 신의 얘기 중에 네네. 명절은커녕 남편 제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대목인데 네네. 뭐 다른 주장의 신빙성과는 상관없이 예. 남편 제사는 김은경 위원장이 치르는 거 아닌가요? 그 대목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네. 자 어찌 됐든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 그다음에 가족사 논란 이런 것 자체가 당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인 것만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용을 직접 좀 들여다 보면 물론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안에 대해서 내용이 조금 다 예상치 못하게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 신우이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요, 김 위원장이 거짓말을 하면서 노인 폄하 논란에 사과한 셈이 되는 겁니다. 김 위원장. 근데 왜 그렇다면 물론 저쪽 그 신우이의 말이 전적으로 다 맞다라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왜 그럼 저런 언급을 했을까? 이렇게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발언을 사과를 해야 하는데 본인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 예.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개인사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설득력 있는 발언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 김은경 위원장이 완전히 거짓말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치적으로 또는 그 사과가 짧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냥 사과는 죄송하다고 굉장히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래서 사과 받는 쪽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데 네. 변명을 하잖아요. 그 변명이 길어지니까 이런 문제도 일어나는 거고 정치적 수사에 능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해석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김 위원장의 신우이는요, 김 위원장이 반박을 한다면 아직 반박이 없습니다. 자료를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아직 반응이 없는 상황이고요. 침묵은 더 논란을 키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침묵하고 있는 김 위원장, 뭐 오늘이라도 뭐 반박할 수 있고 발표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침묵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냥 개인사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예. 지난번에도 노인 폐하 발언 이후에 예. 김은경 위원장이 사과하는데 나흘이 걸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를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사실 여부를 떠나서 논란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은경 위원장이 늦지 않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 폄하 논란에 거짓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김은경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야당 지도부는 개인사라고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김 위원장 문제를 이거를 따로 볼 수는 있는 건지 이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따로 보기가 어렵죠. 김은경 위원장의 개인사, 가족사를 이제 국민들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인이라는 말을 쓰죠. 네. 김은경 위원장이 그런 위치에 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또 중요한 조직의 장을 맡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민주당에는 부담이 될 뿐더러 국민들께도 정치적 이슈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개인사나 가족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하는 거고 뭐 판단의 결과를 내리는 것은 민주당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민 여론을 감안한다면 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조치를 필요하지 않냐는 개인 생각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여당에서는 거대 야당의 혁신을 이런 부류에 맡긴 사람도 같은 부류로 보인다. 이렇게 공세에 나섰죠. 여당의 비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민주당의 문제인데 뭐 여당이 이렇게까지 정치 공세 차원에서 비판하는 것은 그닥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예. 오히려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책임 있는 사과 그리고 이번 혁신 현장 논란에 대한 어떤 수습 이것이 지금 급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또 역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예. 또 다른 어떤 위기를 초래하는 하나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 오늘 이재명 대표 복귀하시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폄하에 대한 사과는 뭐 계획대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습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어떤 방식의 수습이 예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미 혁신이 자체가 동력을 상실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혁신위 활동 자체를 네. 조기 매듭하고 네. 또 혁신위원장 문제 역시 조기에 어떤 사퇴 논란이 사실 여부라면 예. 확인한 뒤에 예. 당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방금 뭐 혁신이 해체론도 뭐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의 책임 또 사과 이걸로 끝나는 문제인지 또 혁신이는 어떤 식으로 방향이 흘러갈 건지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휴가였기 때문에 아무 언급을 안 하셨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혁신입니다. 네. 그리고 그 혁신이가 이렇게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성과를 못 내는 과정에 있어서의 책임 당연히 이재명 대표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사과는 사과대로 하시고 또 혁신이가 20일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네. 과연 그 기간 동안에 있을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무적으로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